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월 23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김종인, 이준석의 장애물을 넘으니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이 지뢰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선대본부 상임 고문 수락 조건, 홍준표 의원의 내건 조건이죠. 선거를 도와주겠다. 그 대신 나를 지지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서울 종로에 전략공천시켜주고 3월 9일날 같이 대선과 같이 열리는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을 시켜주고 또 대구의 중남구에도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거기에 나의 첫건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시켜주면 내가 선거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특히 이진훈 같은 경우는 원래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나가 대구시장은 내가 나갈 거야 홍준표 의원이 자 그렇게 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훈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죠. 내가 대구시장을 놓고 홍준표 의원님과 겨룰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졌음을 암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선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전략공천 2자리를 요구를 하니 이 당내에서 비판이 일어났죠. 심지어 홍준표 의원과 그동안 케미를 맞춰왔던 아주 친하게 보조를 맞춰왔던 이준석까지 홍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생각해보면 나는 참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준석이 말입니다. 왜 사심이 없느냐. 내가 이 선대위에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 조건으로 내가 내걸었던 게 겨우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출근길에 인사를 하라 이런 조언이었다. 그런 거 하면 내가 복귀한다고 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사심 없는 사람이냐. 공천을 대가로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공천을 요구하는 다른 본인 측근들의 공천을 요구하는 홍준표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사심 없는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공천 요구 같은 것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너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도 그렇게 심지어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 최재형, 이진원을 공천 거래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알려졌죠. 그러니 홍준표가 이제 선대본 참여는 안 한다. 선거대책본부 참여는 안 한다. 상임 고문이고 뭐고 없다.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의 꿈 본인이 만든 그 사이트죠. 거기서 청문홍답 이 코너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네티즌이 이제 윤석열과 인연을 끊었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 홍준표 완전히 선을 넘는 위험 수위를 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내 발로는 못 나가겠고 내 발로는 못 나가. 권영세 말대로 윤핵관들이 준동해서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은 마음이 더 편하겠다. 내 발로는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처럼 복당을 하고 한 이 당에서 본인 말로는 본인이 다 지켜왔다고 하죠. 그러니 내 발로 못 나가니 윤핵관, 권영세, 이 윤핵관이 준동을 해서 차라리 나를 내쫓아라. 자, 그러면은 피해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는 나갈 수 있겠다. 이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출당 이야기가 나온 것은 권영세 이 사무총장이 그 홍준표를 향해서 구태를 보인다면은 이런 공천 거래 같은 구태를 보인다면은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한 데 대해서 발끈한 겁니다.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구태를 보이면 자 그러니 그래 나는 그 당원 자격을 뭐 떠날 수는 있는데 내 발로는 못하겠고 윤핵관들 당신들이 나를 출당시키라 이렇게까지 지금 거의 뭐 맞짱으로 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대선이 잘못되면 이놈들 내 탓만 할 테니 나를 차라리 내쫓아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면 홍준표가 안 도와줘서 그런다고 할 테니 그러지 말고 그냥 나를 내쫓아라. 나는 선거를 돕지는 못하겠다. 일종의 몽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답도 했습니다. 청문홍답에서 한 네티즌이 뻔뻔하다는 말에 윤석열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렇게 하니 홍준표가 답글을 쓴 것이 면후심흑 중국 제왕학 얼굴은
윤석열이 얼굴은 두껍고 마음이 검다.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죠. 이 면후심흑, 이것은 얼마 전에는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한 말을 그대로 윤석열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러는 이유, 아마 윤석열과 밀실 공천 거래가 불발이 됐고, 첫 번째는 불발됐죠. 그 다음에 공천을 거래를 제한을 했다는, 이 홍준표가 공천 거래를 제한을 했다는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갔다. 여기서 본인이 발끈한 것이죠. 뭐 본인이 이거 안 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니, 거래가 성립 안 된 데 대해서는 왜 나와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느냐, 방자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갑자기 대선일까지 침묵하겠다고 했죠. 이 SNS 활동도 안 하고 뭐 홍카콜라 이런 것도 안 하고 3월 9일 대선 때까지 침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침묵하겠다고 한 것도 공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이제 비난하는 거 멈췄다. 당신 비난하는 거 멈췄다. 자, 그런 이 떡밥을 던져놓고 나중에 공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불발되니 다시 2030 놀이터에서 또 윤석열을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면후심흑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 여기서 윤석열과 홍준표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왜 건영세가 그렇게 심하게 비난을 하느냐, 뭐 당원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왜 이 홍준표를 자극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제안을 최재형과 이진훈에 대한 제안을 하니 지금 알려진 것은 뭐 거의 확인된 것은 윤석열이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이것을 공천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권영세 사무총장에게 검토를 해보라고 하겠다. 권영세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이죠. 사무총장은 이 공천할 때 공천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 역할을 하고 실무적으로 공천을 관장을 하죠. 그래서 권영세한테 이거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정치에 대해서 공천, 뭐 밀실거래 이런 데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말은 들어봤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정통한 사무총장 권영세에게 이것을 지시를 검토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해주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제왕적 후보죠. 과거에 이해찬 같은 뭐 제왕적 후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 저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세도 윤석열의 이 말을 듣고 홍준표가 이렇게 공천을 요구를 하더라는 말을 듣고 선거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외부로 알려지게 한 것, 이것도 저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도 적절한 대응을 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를 가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의 공천 거래를 받아들였을 경우입니다. 최재형을 종로에 전략 공천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이진훈을 대구 중남구에 전략 공천시켜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전략 공천 지역이죠. 그러니까 경선을 안 하고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공천을 하겠다는 지역입니다. 전체 보궐선거가 5군데서 3월 9일 날 치러지는데 종로는 전략 공천, 나머지 4곳은 경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가 전략 공천으로 선정되자 중진들이 지금 말은 다 안 하지만은 이 종로의 전략 공천을 노리는 중진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원희룡 이야기도 나오고 나경원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이준석 이야기도 아직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정이 딱 전략 공천됐다. 그럼 본인들이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상황을 파악하겠죠. 다 정보력이 있는 중진들입니다. 상황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홍준표의 요구에 의해서 윤석열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가는 겁니다. 윤석열도 구태 정치인으로 몰리는 거죠. 정치 처음 하면서 아니 이런 것부터 먼저 배우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 중남구, 이것은 원래 이 경선 지역이죠.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대구에서 활동하던 정치인, 또 밖에서 활동하던 대구 출신 해서 1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또 정보력이 있는 중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기는 분명히 경선이라고 해서 이준석이 직접 대구까지 와서 100% 경선 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전략공천을 해서 수성 쪽에서, 대구 수성구에서 활동을 하던 이진훈을 중남구로 내려꽂았다. 그것도 경선한다고 해놓고 그냥 전략공천을 줬다.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상당히 이 밀실, 흥정, 구태, 타협,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겠죠. 야합,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은, 그렇게 바뀐 이유가 홍준표와 윤석열의 거래 때문이라고 알려지면 윤석열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텃밭에서.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대응을 잘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경우는 이것이 있겠죠. 하나는 윤석열이 받아들였을 경우, 공천 거래를.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되 홍준표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걸 시시했을 경우.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했을 경우. 그렇게 했으면은 홍준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밖으로 흘러나가지도 않았으니 그냥 가만히 있을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홍준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이 윤석열이 홍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시해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가 그런 공천 거래 제안을 한 사실이 제3자에 의해서 폭로가 된다면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 전에 들었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이 실제로 공천을 안 해줬으니 괜찮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 서로 사이에. 공천 밀실 거래, 야합이 왔다 갔다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윤석열은 타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성사 여부와 별개로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마저 구태 정치인 이미지로 막 더 씌우겠죠. 안팎에서. 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도 그럴 거고, 여당, 여권 이재명 캠프에서도 막 그런 그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자, 그래서 당 안팎에서 좋은 공격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사실상 거절을 하고 권영세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해버린 것이 저는 아주 최선의 선택이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은 또 코너에 몰리자 이준석을 따라서 윤핵관 타령을 합니다. 윤핵관. 윤석열 측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 홍준표가 이런 말을 했죠.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때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당해보니 참 엄흉한 사람들이다. 윤핵관이. 이준석이 윤핵관 했을 때 에이 그럴 리가 했는데 내가 당해봤다. 윤핵관이 참 엄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윤핵관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자, 이준석이 말한 윤핵관과 홍준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윤핵관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준석은 선대위 초기에 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런 사람들을 윤핵관이라고 한 거죠. 부산에 잠행할 때 갑자기 그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나타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윤핵관은 본인을 비판을 했던 권영세 선대본부장, 그리고 권영세가 선대본부 회의를 열었죠. 거기에 각 본부장들이 있습니다. 직능본부장, 공보본부장 있는데 그 지금 선대본부 권영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죠. 이준석이 말하는 윤핵관, 그 홍준표가 말하는 윤핵관은 다른 사람인데 결국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이 노련한 홍준표가 밀실거래에 실패를 하자 책임을 전가하는데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1월에 보내드린 송근의 대들보였습니다.